얼마나 치밀하게 진행이 되느냐. 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만 합치더라도 1,53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하에 진행이 됐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른바 멤버 강탈 논란과 함께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요청까지 피프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입장에서는 멤버들을 지켜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쟁점이 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멤버들과 부모님이 상표권을 출원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어저께 이 사안을 접하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부터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멤버들이 소속사인 어트랙터 측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점이 바로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님이 본인들의 명의로 피프티의 상표권을 출원한 시점 역시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속사를 떠나겠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아예 피프티라는 상표권 자체를 갖겠다라는 시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멤버들은 부모님의 명의로 피프티라는 한글 상표명뿐만 아니라 멤버인 아란, 키나, 세나, 시오까지 총 60개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특히나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이 피프티라는 영문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멤버들의 부모님은 피프티라는 한글명으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그 상표를 피해서 한글명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상황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홍준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홍준 대표는 기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부모님이 이 업계를 정말 잘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냐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에게는 천운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피프티가 데뷔한 지 벌써 7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빌보드 차트 인을 하면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해도 모자랄 판에 5월 달에 처음으로 피프티라는 영문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잖아요.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사실 멤버들과 이 업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측근들이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상표권 출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언을 해서 5월 15일 날 첫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영문명으로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피프티라는 한글명으로 출원을 하긴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아직은 출원 단계다. 출원해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기까지 보통 14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뜻이 뭐냐? 아직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 상표권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물론 이 상표권이라는 게 선 출원자에게 우선권이 들어갑니다. 한 달 더 빨리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이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어찌됐건 전속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향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뜻밖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다 알고도 신청을 한 걸까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 과정들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들은 부모님의 명의로 60건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람료와 보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표권의 경우에는 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람료의 경우에는 건당 5만 6천 원이 듭니다. 60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336만 원의 관람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보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한 건당 2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0건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만 합치더라도 1,53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하에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보면 더욱더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어트랙트 측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시기는 5월 1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표권도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다. 5월 15일에 진행한 상표권 내용은
41류, 그러니까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상표권이었습니다. 이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멤버들이 가방이나 의류나 화장품이나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상표권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41류에 대해서는 5월 15일 날 진행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기타 상표권에 대해서는 6월 15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멤버들의 부모님이 상표권 출원을 한 시기는 6월 19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기까지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걸그룹 명으로 쓸 수 있는 41류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음반, 문구, 인쇄물, 가방, 의류에 대한 상표권을 6월 19일에 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쾌재를 불렀을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영문명인 그룹명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인형 완구, 카페, 음반, 인쇄물, 가방, 의류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리고 단 3일 차로 그 기회를 잃게 됐다. 큐피트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저작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상당한 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저작권을 통칭할 때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권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래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들이 모두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앨범을 발매하는 소속사가 저작 인저권이라고 해서 44%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음원 유통사가 가져갑니다. 10% 정도는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6%는 실현자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큐피트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모두 돌아가는 권리거든요.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44%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이 44%에는 소속사가 이 앨범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4%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앨범을 제작하는데 30억이 들었다. 그러면 30억을 제외합니다.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정산 분배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가 자신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용을 모조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비 없이 순수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이 큐피트란 곡의 저작권입니다. 안성일 작곡가가 이 곡에 대한 지분을 95.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작곡가와 함께 일하는 B 이사가 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버스의 관계자들이 99.5%를 소유하고 있는 곡이다. 문제는 이 곡이 안성일 씨가 작곡한 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이 곡에 대한 바이아웃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양도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측에서 이 곡에 대한 곡비로 9,000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이 큐피트라는 곡이 안성일 작곡가가 오로지 홀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트랙트 측에서 지불한 9,000불은 이에 대한 권리로 볼 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안성일 작곡가가 이 곡을 18,000불에 사왔다. 그렇다면 9,000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에서 50%에 관한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안들이 전혀 어트랙트 측과 상의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트랙트 측은 단 1%의 지분도 확보하지 못하고 안성일 작곡가 측이 99.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곡을 9만 불에 사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트랙트 측이 9,000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10%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 측에는 단 1%의 지분도 없는 실정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안성일 작곡가가 이런 상황을 진행함에 따라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전홍준 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안성일 작곡가와 전홍준 대표가 나눴던 녹취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그랬더니 야, 그 네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저작권 옆에 얘네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네. 안성일 시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성일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그게 왜 맞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지 아직 등록이 이제 그게 다 올라가면은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아니, 때 거요? 요번에 큐피트.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so 네. sorry. 아니,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대표님 저기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이제 10,000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당연하죠. 오케이. 그 영수증 저기 다 거기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자, 이 녹취에서 안성일 대표는 분명하게 퍼블리셔라고 언급을 합니다. 퍼블리셔는 즉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관한 언급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곡비가 아니고 저작권의 비율, 포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안성일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자료였다. 특히나 안성일 작곡가를 비롯한 더 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에서 외주를 준 용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간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을까 살펴봤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안성일 씨를 비롯한 더 기버스 직원 4인에게 연봉을 지급해왔습니다. 안성일 씨에게는 1억 6천, B 이사에게는 연봉 6,600만 원, C씨에게는 5,500만 원, D씨에게는 4,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져도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외주 용역비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곡비도 추가로 됐다. 전홍준 대표가 정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팔면서 비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련한 9,000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멤버들은 딱히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는 건가요? 멤버들의 상황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일 신문기일이 처음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조차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홍준 대표가 배임과 횡령을 했을 여지가 있다면서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는 아이들만큼은 지켜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애들을 끝까지 믿을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다. 누군가의 외부 압력과 혹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3의 외부 세력의 개입이 유력시되는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본인의 살 길을 찾아서 버리면 남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속사와 멤버들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바로 전홍준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여건상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전홍준 대표의 입장에서는 제3의 외부 인물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멤버들까지 다칠 우려가 있어서 자중하는 모양새인데요. 부디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까지는 마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